황금량의 6, 7월 당면 영농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량도 마찬가지로 타만감처럼 보통 이제 발화기와 만개기가 금년도 빨랐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금년도 이제 3, 4월 이제 평균 온도가 높고 일조시수가 아주 양호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과실 비대가 빨라지고 이제 생리장애가 많이 발생하고 늦게까지 늦가을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는 이제 조기 비대라든가 생리장애를 줄이는데 이제 금년도 영농에 주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월 이후에는 이제 물관리, 온도관리, 적과 예비지 설정, 그 다음 열매 매달기, 이제 칼슘제, 병해충 이 재해 대책에 대해서 농가가 관심을 갖고 이제 영농에 이제 임해야겠습니다. 무거운 재배를 하는 황금량은 지금 육아기에서 비대 초기입니다. 그래서 온도 관리를 주간 온도를 25 내지 27도 정도 내로 관리하면 되겠고요. 이제 생리약화가 완전히 종료돼서 비대기에 접어들면 주간 온도를 30도 정도로 맞춰서 이제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 관리는 지금 생육 단계의 비대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생리학과기에는 물을 다소 적게 주다가 생리학과 끝나서 과실 비대기에 접어들면 생리학과가 모두 종료되면 이때부터는 물을 300평 기준으로 해서 10바르당 20ml 이상 충분하게 관수를 실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천혜향은 의외로 황금량은 의외로 산함량이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물을 많이 주면 초기에 너무 산이 빨리 빠져버리면 당이 증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황금량 재배하시는 농가는 그 점을 유의하셔가지고 물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생리낙과는 이제 황금량 농가께서 7일 간격으로 약 15mm 정도로 관수를 한 반면에 이제 생리낙과가 끝나서 비대 초기에 접어들면 5, 7일 간격으로 20mm 이상 양을 늘려서 관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농가의 그 많은 농가들이 질문하는 게 하부 관수를 할 것이냐 상부 관수를 할 것이냐인데 상부 관수를 실시한 경우에는 맑은 날 오전에 일찍 관수를 하셔가지고 오후 되면 잎 또는 과실에 물기가 모두 말라 있어야 하겠습니다. 너무 흐린 날은 하부 관수를 통해서 물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금량도 적과를 해야 되는데요. 적과를 하는 목적은 여름순을 발생시켜서 이제 일정한 과실을 생산하고 해거리를 방지하는 데 주 목적이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1차 적과는 6월 중하순에 80% 이상 적과를 다 해버리고 2차 적과는 7월 중순 이전에 마무리 적과를 다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과를 하는 이유는 조기 적과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근량 확보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이제 수량을 확보한다든가 그 조기 적과를 통해서 해거리를 방지하고 결실량을 조정하고 수확기에 이제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황금량도 적과를 실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황금량은 이제 보시다시피 그림에 보는 것처럼 잎부분은 이제 이파리 100개에 과실 1개 정도 달리면 되겠고요. 하단부에 달려있는 그 황금량은 이파리 200대 1로 이제 적과를 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적과를 충실히 잘 한 경우에는 여름순 발생 시기에 한 3분의 1 정도 여름순이 발생이 된다는 것은 다음에 해거리를 안 한다는 거기 때문에 황금량도 적과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보시면 황금량은 유효파와 총상화와 직화의 과실이 세 종류로 과실이 착화되는데요. 보면은 이제 유효파가 가장 비대가 잘 되고 다음으로 총상화, 직화 순으로 비대가 되기 때문에 적과를 하실 적에는 거꾸로 직화, 총상화, 유효파 순으로 적과를 해버리면 과실 비대가 훨씬 이제 촉진이 될 겁니다. 보통 이제 황금량의 과실 비대는요, 6월에서 8월까지 1일 비대량이 가장 높게 비대가 되고요. 보통 이제 9월 이후가 되면 소량으로 비대되기 때문에
적과와 물 관리를 통해서 비대 체성기에 최대한 비대를 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금량도 예비지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보통 황금량들이 이제 도장지가 7월 정도 되면 상부에 이제 비닐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가지를 이용해서 봄순 약 15cm, 20cm에서 절단을 해서 여름순 결과모지를 발생시켜서 내년도 착과하는 방식인데요. 예비지 설정을 하고자 하는 농가께서는 금년도 7월 중순에서 하순에 이런 도장지에다가 도장지를 처리해서 여름순 예비지를 발생시키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봄순과 유월지가 발생되어 있는데요. 우측에 보시면 이제 봄순을 기준으로 해서 15 내지 20cm에서 절단을 하면 보통 이제 4, 5일이면 이제 순이 발화가 되고요. 새롭게 난 여름순이 보통 45일에서 50일 정도 되면 완전히 녹화가 돼서 내년도에 착과할 수 있는 예비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황금량도 열매 매달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황금량도 마찬가지로 열매 매달기를 하시는 농가가 있고 가지 매달기를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열매 매달기를 하시는 농가는 열매가 중대가가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열매 매달기로 가셔야 되고 중소가 쪽이 많은 경우엔 가지 매달기로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달기를 통해서 과실이 꺾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열매의 마찰을 보호하고 이제 비대 품질을 향상시키게 하는데 보통 이제 빠른 농가는 6월 하순에서 7월 중에 이제 모두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황금량은 수확기의 목표가 12브릭스 정도 내외에서 이제 보통 수확을 하는데 다른 타 만감류에 비해서 증당이 많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9월 정도, 8월 하순이나 9월 정도 돼가면 이렇게 품질 조사를 해보고 물 관리라든가 재배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9월 정도 돼가면 9브릭스 내지 10브릭스 정도 올라 있어야 내가 수확기에 12월 수확기에 당도가 12브릭스 이상 되기 때문에 사전에 지금부터 물 관리라든가 적과를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금량은 탐황감류와 달리 1년에 3번 정도 시비를 합니다. 보통 이제 3월 하순에 한 번 하고요. 6월 상순에 한 번 하고 11월 상순에 한 번 하기 때문에 2회차 비료는 이제 6월 상순에 이제 10일을 하면 됩니다. 10일을 하면 되고요. 여러분이 각종 그 황금량 교재에 보면 비료 성분에 따라 씨바르당 주는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성분량을 기준해서 10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황금량의 생리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리장애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붕소결핍증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시기적으로는 이천학과가 종료되는 7월 상중순에 보면 이렇게 과실이 노랗게 되면서 반쪽으로 잘라보면 그 알베도층 부분에 초콜릿 색깔로 변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붕소결핍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셔가지고 붕소를 연면 시비를 하면 되겠는데요. 붕소결핍 증상을 그대로 방치하면 과실이 자람이 좋지 않고 심할 경우에는 낙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붕소는 이제 이제 붕산이라는 것을 이제 사다가 물 한 마리 10g에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연면 시비를 해주시면 나중에 이제 붕소 결핍 증상이 없어지면서 정상 과실이 되기 때문에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과실을 예찰해서 붕소 결핍 피해 증상이 나면은 이제 그렇게 잘라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금량도 이제 병해충 방지를 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시기에는 볼록 총체가 문제에 대해서 어린 유각에 열매를 가해야 하는데요. 조금 있어서 비대기로 가면 꽃노랑 총체까지 발생을 해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총체벌레 방제는 이제 철저히 해주시면 되겠고, 총체벌레 방제에서는 가급적이면 같은 동일 계통의 약제를 쓰지 말고
계통이 다른 약재를 번갈아가시면서 쓰면 방제의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수확기의 꽃노랑 총채벌레 피해고요. 이 잎에 보이시는, 우측에 보이시는 이제 딱지형의 모형은 볼록 총채가 피해를 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근양 같은 경우에 병해충 중에 가장 약한 게 참원지입니다. 참원지응에는 밀가루가 하얀 것처럼 뿌린 것처럼 저렇게 피해가 난다든가, 새로운 잎이 나오면 이렇게 구부러진다든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피해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참원지응에는 보통 0.2mm 정도의 아주 미소곤충이기 때문에 농가분이 예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균응해가 발생이 되면 응해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면 이제 방제에는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주로 참원지응해는 6월 하순 이후부터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응해가 발생되면 응해 전문 약재를 뿌려서 방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검은 전문이병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검은이 시설 내에서는 검은 전문이병이 발생이 잘 안 되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고온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이제 천장을 개방해서 비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가가 이렇게 천장을 개방해서 비를 맞는 경우에 반드시 비가 오기 전에 이제 검은 전문이병 전용 약재를 뿌려 주시고요. 그러지 않고 이제 비가 올 때 천정을 닫는다든가 이런 농가께서는 혹시 비를 맞지 않거나 그 몰름에서 물이 새지 않는 한 크게 검은 전문이병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하우스를 관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병은 방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금장도 마찬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과실이 대과 형태고 보통 100대 1 정도로 우리가 착과를 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입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귤귤나방이 이제 6월 상순부터 발생해서 잎을 가해해버리면 그로 인해서 궤양병이라든가 양분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기에 적절하게 이제 타이밍에 맞춰서 귤귤나방 전용약재를 이용해서 방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순이 발생을 할 때는 이제 주로 이제 진딧물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딧물은 이제 고온기에는 발생되는 횟수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특히 조팝나무 진딧물과 목화 진딧물이 발생됐을 경우에 목화 진딧물은 반드시 전용 약재를 이용해서 방제를 하시고 조팝나무 진딧물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진딧물들이 잘 들 수 있는 약재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방제 적기를 놓쳐서 혹시 이제 새로운 순이 잎이 구부러지면 방제를 하셔도 펴지기가 어렵고 방제가 어렵기 때문에 진딧물이 발생하는 초기에 전용 약재들을 이용해서 방제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제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장마와 태풍 대비 농작물 시설 관리입니다. 저희 지역도 많은 이제 태풍으로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배수로 정비라든가 하우스 이제 버팀들을 잘 고정한다든가 밴드끈을 다시 한번 이제 조인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시설을 점검을 해서 그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이제 해야 되는데요. 특히 하우스를 잘 고정시키는 건 하우스가 이제 멸실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제 황금양 당면 영농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인 및 조합원이 궁금한 사항은 저희 이제 남원농협동조합 지도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